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매일 몸값을 올린다. 날마다 몸값을 올린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제 팔길이 비슷하죠? 큰 작품입니다. 연, 붕어, 물결 이렇게 도듬새김을 했습니다. 대나무고요. 재료는 큰 작품입니다. 누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작을 여러분 그 인생도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값 하면 사실은 좀 비속어죠. 그런데 요즘은 아주 흔히 쓰는 이야기죠. 몸 하면 정신과 육체가 깃든 것으로 보니까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아서 요즘에는 몸값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장사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다 몸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되게 나라에서 정한 국정 몸값이 시간당 8,350원. 그래요. 2년 동안 이 시간수당이 매우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몸값이 올랐는데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정해주는데 이렇게 몸값을 개인들은 어떨까요? 대개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한 노인 양반들 일당도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 시간당 수당 때문에 1, 2년 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되게 10만 원 안팎입니다. 여자들은 10만 원이 못 되고 남자들은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촌에서도 그럴 정도니까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가 무슨 기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훌쩍 넘어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가면 최고 몸값은 누굴까요? 시간당.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김연아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김연아는 되게 몸값을 자기가 정하고 아마 매니저하고 이제 어머니가 박미인데 어머니가 관여를 하겠죠. 되게 광고 편당 10억 안팎이라고 하니까 광고 찍는 것도 이제 물론 오래 걸리지만 한번 찍어놓으면 그건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몸값 비싼 셈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하죠. 이 유튜버 시장은 안 그렇지만 강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강연 1시간에 몇 억씩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간당 1,000만 원 안팎이네. 또 몇백만 원이네. 또 이제 기관 같은 데서는 몇십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료도. 강연료에서도 역시 몸값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 몸값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외국은 매우 크죠. 교수들만 해도 한 10배 안팎 차이가 난다 보니까요. 같은 학교에서도 한 5배 안팎 차이가 난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교사평가제 같은 데서도 성과급 조금 평가해서 차이만 두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교수들 2배 차이만 내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내지를 못하잖아요. 성과급 차이 조금 내는 것도 그것도 아주 힘들잖아요. 몸값. 저도 몸값 있죠. 얼마나 주면 책 강연 또는 방송 이런 데서 제 몸값에 상당할까요? 저는 아무튼 몸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독서하고 저술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술이나 방송은 국제시장에 제 몸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보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지고 하면 이제 몸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을 저것을 떠나서 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안 겪고 배우도록 하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네, 몸값이 올라간다면 더욱더 좋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공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보람을 느낀다든가 자기가 이 기여를 한다고 이바지한다고 느끼는 것, 그것도 보상이죠. 보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유튜버 시장 제가 진짜 들어와 보니까 제가 학원 할 때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생각보다 10배는 어려웠는데 이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보다 10배는 어려운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싶어서 하니까요. 몸값 올리는 길은 김연아를 보면 되죠. 김연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3회전 도는 거 하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허리도 다치고 엉덩방아도 찍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대학도 또 고려대에 적을 두고 또 세계에 가서 그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자기가 연만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세계 최고라는 거. 그래서 그 몸값이 오른 거죠. 얼굴값도 오르고 이름값도 오르고 그 총체적인 어떤 가치를 그 몸값으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한번 찍는데 10억 안팎이나 받지, 그냥 누가 예쁘다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몸값을 올리려면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간판보다는 실력을 기르려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제 이 간판 내밀면 석사다, 박사다, 어느 대학 나왔다 하면은 몸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학벌에 기대려고 하면 그 실력이 별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 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번 그런 저평가를 받으면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도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어느 대학 나왔다, 뭐 석사다, 박사다 하면은 그런 간판을 보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으면 계속해서 간판한테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그 뭐랄까 평가 실력도 길러야 몸값을 헛돈이랄까, 예, 너무 높이 쳐가지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맥보다는 이게 실질을 숭상해야 됩니다. 인맥보다는 자기 파편화된 개인적 실질을 숭상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 관계사회다, 인맥사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줄로 클려는 측면이 있죠.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그런데 그런 연줄이 이제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편화 시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편처럼 유리 깨져버리면 흩어지는 그런 파편처럼 개인이 하나하나가 국가요, 군이요, 시요, 구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야 되지, 물론 그물처럼 얽어서 작업해야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물 코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고기 다 새나가 버리잖아요. 고래도. 그래서 자기 역할부터 우선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 안 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 합주가 아니라 독주를 잘하면서 합주를 잘해야 한다니까요. 때때로는 시장에 나가서 혼자 살아남아야 할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파편화 시대에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을 숭상해야 한다. 후광 입으면 안 된다. 인맥 내세우면 안 된다. 누구 아는데 사고 나면 그냥 아는 경찰 있는가, 아는 변호사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제가
중요하죠.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요. 경제학자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경제 정책도 현장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장 근처 지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대학에서 나오자마자 그 뭐 검증도 안 된 획해 묵은 자기 그 뭐랄까 연구한 협소한 그 이론을 갖다가 바로 그냥 돼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보면 뭐 문제가 있고 일부 맞고 일부 틀리고 경제 정책도 그러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몸값이 오르죠. 실제 해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를테면 시장을 안다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유튜브는 국제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구글이 이렇게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국제시장에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60대지만 제가 팟캐스트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홈페이지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학원도 해보고 교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현장에 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시험해 본 거잖아요. 제 심신의 능력을. 그래서 저는 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50대면 지천명이라고 홍자가 말했죠. 1000명을 안다고. 근데 1000명이 아니라 이 인명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의 사명도. 1000명 몰라요. 하늘의 그 존재라는 것도 실제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뭐랄까, 이 재능과 제 유전적 자질과 제가 환경에서 체득한 그 경험과 지식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차원도 있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버도 이론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론은 뭐 100명이니까 어쩌다, 1000명 해가지고 수익이 어쩌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도 저도 책도 이제 읽어보고 잘하는 사람이 대도서관과 뭐 김보겸이라고는 나이 한창 어리지만 다 스승들이죠. 일단 제 이 유튜브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책도 읽어보고 이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장착하면서 한 겁니다. 저는 이론 먼저 익힌 다음에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론 배우면서 책 읽으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거죠. 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다는 거. 옛날에 그 관리들은 관악 겸비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수들은 너무 이론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장사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현장 중심인데, 그걸 균형을 혼자서 이룰 수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몸값 오르려면 간판보다는 실력을 기르라. 그리고 연줄 얼굴 생각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개인 능력, 혼자 사는 능력을 길러라. 생존력이죠. 그 다음에 이론보다는 실제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론을 중시하니까 그런 거죠. 실제를 갖춰라. 그러나 이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되겠죠. 인맥과 실질을 같이 숭상해야 되겠죠. 간판도 좋고 실력도 좋으면, 정자 좋고 물 좋고 산 좋으면 말할 것도 없이 최고죠.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갖춰야 되니까 실력과 실질과 실제를 갖추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연아처럼 내 몸값은 내가 정한다. 이런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게 굴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남들은 짓밟아 버리죠. 몸값 주겠습니까? 공짜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서도 어찌 보면 비싸게 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자기를 공짜로 던지면 쓸모없으면 주워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지나가는 개도 안 바라봅니다. 요새는 뭐 석사도 그런다고 할 정도잖아요. 10만 정도 석사가 나오는데 박사가 1, 2만 나오던가요? 10만 나오는데 그 석사학위, 수십만 나오는 학사학위 돈 묶어서 던져도 지나가는 개가 안 바라본다고 이렇게 풍자할 정도로 간판은 안 통해요. 우리 모두는 장사입니다.
몸값 올려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내에서는 정치 장사, 경제 장사를 하는 거고 외국에 나가면 외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장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읽고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식과 경험을 또 다른 데서 쌓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서 견문을 넓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도 저는 제 몸값이 올라가면서 저를 성형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형하도록 돕는 겁니다. 매일 몸값을 올려서 여러분들 몸값이 저 하늘까지 치솟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